지금 말씀은 지금 윤 대통령이 가장 믿는 사람이 비서실장, 그러니까 뭐 정진석 비서실장, 신원식 안보실장이 아니라 고등학교 이 후배, 이 학연이 있는 이 다른 뭐 행안부 장관, 이상민 장관, 김용현 장관이라는 방증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.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? 네. 근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또 명확하게 풀리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참모진이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직원 참모 실종, 그러니까 직원하는 참모가 없어서 이딴 악재에 혹시 심리가 불안해서 풀리지 않는 개헌 배경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옆에서 직원을 하는 다른 참모들이 없어서 아니야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. 믿는 사람은 있지만 옆에서 쓴소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랑 그건 별개인데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라는 얘기.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거 아니냐. 정치적 위기를 겪으면 사고가 좀 극단화되고 잦은 경로에 고립, 정치 오판을 자초한 경우가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. 최진영 변호사님. 그렇습니다. 뭐 경로했다 이런 말씀 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. 어떤 굉장히 미시적인 접근인 것이죠. 정신분석적 접근인데 뭐 나름 이런 그 평가도 나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.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이 아닌가, 작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. 대신에 이제 대통령의 상황 인식 이것은 또 우리 뭐 저희 보통 사람 인식이 조금 달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. 하지만 대통령이 왜 이런 결단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시다시피 그 국회의 어떤 그 계엄안 해산 요청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네. 요청을 받아들여서 바로 해제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만 덧붙인 게 있습니다. 다만 덧붙이면서 국가 기능 마비 사태를 하는 것을 네. 국회가 막아달라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국가 기능 마비 사태를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. 첫 번째가 탄핵농단, 두 번째가 입법농단, 세 번째가 예산농단이었습니다. 네. 아시다시피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그 국가 예산 677조에 있어서 4조 1천억 원이란 것을 그냥 뭉퉁 잘라냈습니다. 그것이 민주당은 달리 뭐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그리고 또 그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지키는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그리고 또 감사원 이런 부분에 있었던 그런 비용을 싹 잘라버렸단 말이에요. 그런 것은 결국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다라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얘기를 한 거죠. 팔다리 다 잘라버리는 거니까. 팔다리 다 잘랐는데 국민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?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?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결단을 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지 이 비상계엄으로 풀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황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어떤 네. 비판, 정치적인 비판 이것은 변론으로 이것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 나아가서 사법적, 형사적인 그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네. 저는 논의의 평면이 다르다고 봅니다. 네. 그 지금 말씀은 사실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이 맞닥뜨린 현실이 힘든 상황들이 굉장히 많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계엄으로 푸는 거는 사실상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탄핵이나 다른 걸로 푸는 것도 별개 얘기 아니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. 근데 지금 말씀처럼 주변에 또 직원을 하는 사람이 또 전혀 없었느냐, 계엄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럼 하나도 없었느냐라는 겁니다.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? 한 총리 등 경제 안보 타격 설득에도 윤 계엄 밀어붙여. 네. 한덕수 총리가 이 등이죠.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몇몇이 옆에서 경제랑 안보에 이거 계엄 선포하면 타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계엄을 밀어붙였다라는 거예요. 요길 좀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. 한 총리는 경제 불안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며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한다. 법적 절차라도 지켜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윤 대통령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참석자들을 대통령실 하나둘 불러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. 이 회의에 한 총리 외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. 다른 사람들도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근데 그러면 다들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. 했는데 그럼에도 밀어붙인 거는 본인의 강력한 의지,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
이 주변의 쓴소리들을 앞서는 더 우선하는 강력한 의지의 이유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. 김진욱 대변인님. 그걸 저희가 어제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이유로 명시를 한 부분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수사, 의뢰, 범죄, 특검 이런 부분들을 면하기 위해서 이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나가고 싶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신 건데 지금 한 총리나 아니면 다른 여러 장관들이 국무위원들이 경제도 안 좋아지고 안보도 안 좋아지고 외교도 안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건 결국은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이 작동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. 그 근저에는 김건희 여사 구하기,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위해서라면 국민도 내던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인 시각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아마도 이번 그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광장에 다시 모이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.